네, 또 이런 나른한 오후예요. 고양이가 제 무릎 위에 완전히 녹아내리듯 누워있고 저는 소파에 반쯤 묻힌 채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DJI 공식 계정에서 알림이 왔어요. 어스모 액션 10스 출시, 기존 액션 4 또는 액션 5 프로 가져오시면 최대 60% 보상 판매 혜택. 요즘 액션 4랑 액션 5 프로도 거의 꺼내지 않고 서랍 속에만 넣어두었거든요. 쓰지 않는 장비가 쌓이다 보니 마음 한구석이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정말 거의 반값의 액션 6를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순간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고양이가 뭐야?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이미 저는 완전히 깨어나 있었어요. 액션 4는 2022년경 구매했고 액션 5 프로는 작년 말에 야경 찍으려고 무리해서 구입했던 거예요. 둘 다 손때 묻고 추억이 가득한 친구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보내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서랍을 열어 먼지 앉은 박스 2개를 꺼냈어요. 이렇게 이 두 친구를 보낼 생각을 하니 이상하게 눈시울이 조금 뜨거워지는 것 같았지만 금방 잊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생각에 다시 행복했어요. 이 녀석들과 함께 찍었던 수많은 밤거리, 비 오는 날, 고양이 숨소리까지 다시 떠올리니 제가 얼마나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그냥 지나쳤는지 깨닫게 되네요. 가방에 박스 2개를 넣고 고양이에게 금방 갔다 올게요 하고 속삭이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오늘 방문할 세 장소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파니 텐허청이에요. 이곳은 광저우 남부의 대형 쇼핑몰로 DJI 플래그십 스토어가 목적지죠. 넓은 광장과 7층 하늘 정원이 매력이에요. 두 번째는 완다 광장과 그 뒤편 금거리예요. 완다는 2013년 오픈한 클래식한 대형몰로 H&M, 자라 같은 패션 브랜드와 월마트 슈퍼가 빼곡해요. 시설이 테너청만큼 현대적이지 않지만 가격이 10에서 20% 더 저렴하고 현지인 분위기가 살아있어서 더 아늑하죠. 금거리는 여러 중국 길거리 음식이 있고 한국 식당들도 있는 유명한 야시장 골목이에요. 마지막으로 시아이청이에요. 유럽풍 디자인과 녹지 오픈 스트리트가 인상적인 곳이에요. 많은 식당들이 있어서 저녁엔 여기서 식사할 계획이에요. 광저우 지하철은 넓고 깔끔해서 탈 때마다 이게 정말 중국 맞아? 싶거든요. 알리페이 QR만 찍으면 바로 개찰구 통과해요. 요금도 저렴하고 시간도 정확하고 가끔 산책할 때 보이는 빌딩 숲을 보며 이 도시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돼요.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테너청의 거대한 광장이 펼쳐져요. 정면에 DJI 플래그십 스토어가 반짝이고 있네요. 정말 사람이 많아요. 액션 6 나온 지 며칠 안 됐는데도 니오2 드론 구경하는 사람들, 액션 6 만져보는 사람들로 매장이 꽉 차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액션 4와 5 프로 박스를 꺼내 직원분께 보여드렸어요. 보상 판매 가능한가요? 직원분이 웃으며 네, 지금 행사 중이라 50% 이상 할인됩니다 하시네요. 결국 액션 6 스탠다드 콤보를 거의 반값에 데려왔어요. 새 박스를 품에 안고 나오는데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테너청 옥상은 정말 숨겨진 명소예요. A구 7층에 위치한 문상지경이라는 공간으로 이곳은 단순한 옥상이 아니라 쇼핑몰 위에 떠있는 꿈같은 휴식처예요. 녹지와 꽃밭이 어우러진 공중정원이 펼쳐져 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360도 광저우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와요. 정원 한가운데에 놓인 벤치에 앉아보니 바람에 실려오는 풀냄새와 멀리서 들려오는 쇼핑몰의 희미한 BGM이 어우러져서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여기서 커피 한 잔 들고 앉아있으면 바쁜 쇼핑 후에 딱 필요한 리셋 타임이 돼요. 저는 오늘 바람이 선선해서 더 좋았어요. 겨울엔 이런 맑은 공기가 최고죠. 스카이라인을 따라 산책로가 이어져 있어서 한 바퀴 돌며 광저우의 변화된 모습을 조망할 수 있어요. 여기 앉아있으니 쇼핑의 피로가 싹 가시고 마음이 가벼워져요. 이제 조심스럽게 액션 6의 비닐을 뜯고 전원을 켜는 순간 와, 정말 다르네요. 1.1인치 스퀘어 센서 덕분에 색감이 살아있고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가변 조리개라 낮에도 과다 노출 없이 완벽해요. 액션 4, 5 프로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테너청 쇼핑몰 안으로 들어서니 정말 다양한 매장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요. 파니 테너청은 2020년 말 오픈한 비교적 젊은 쇼핑몰로
총 300개 이상의 브랜드가 모여 있어서 패션부터 테크, 미식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죠. 펀말트 플래그십 스토어는 블라인드박 스토어의 성지라고 불릴 만큼 매일 젊은이들로 북적거려요. 특히 올해 2025년 핫 아이템인 라부부 인형이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라부부는 펀말트의 더 몬스터즈 시리즈 캐릭터로 홍콩 출신 아티스트 캐싱렁이 디자인한 엘프 같은 귀여운 몬스터예요. 뾰족한 귀와 장난기 가득한 미소, 털복숭이기 몸매가 매력 포인트죠. 테너청에서 나오니 해가 완전히 기울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고 거리에는 저녁을 준비하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네요. 완다광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정말 횡단보도가 사람 바다예요. 수백 명이 동시에 신호를 기다리고 초록불 들어가면 물결처럼 한꺼번에 움직이는 그 장관. 진짜 중국의 인구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생동감과 활력이 느껴져요. 누군가는 친구와 웃으며 사진 찍고, 누군가는 쇼핑백을 잔뜩 들고, 또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저녁 먹으러 가는 중이고,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네요. 완다광장 본관에 먼저 들어가 봤어요. 테너청과 비슷하게 여러 유명 매장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요. H&M, 유니클로, 자라, 나이키 같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자리 잡고 있고, 화장품으로는 세포라와 왓산스가 눈에 띄네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다광장은 2013년에 오픈한 곳이라 테너청과 비교하면 구조와 시설에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긴 해요. 그래도 그게 또 매력이에요. 오래된 만큼 사람 냄새가 나고 가격대도 테너청보다 조금 더 착한 편이라 현지인들이 훨씬 더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완다플라자 본관을 지나서 뒤편으로 돌아가니 드디어 그 유명한 금거리라고 불리는 음식점 거리가 나와요. 진짜 연기 자욱하고 냄새가 확 올라오는 그야말로 중국식 야시장의 정석이에요. 파니 완다 금거리는 2010년대 중반부터 유명해진 곳인데 완다플라자가 조금 오래된 느낌이 들지만 이 금거리는 여전히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지 않아요. 2025년 지금도 주말 저녁이면 발 디딜 틈 없이 붐빈다고 하죠. 칼리라는 한국식 레스토랑은 실내도 예쁘고 야외 자리도 있어서 분위기 제대로 내기 좋아요. 저는 지나가다 서울 곱창 간판을 발견하고 순간 멈췄어요. 지나가다 곱창 굽는 냄새만 살짝 맡아도 한국이 너무 그리워지더라고요. 길 양옆으로 빼곡하게 늘어선 포장마차와 작은 식당들. 탕후루는 말할 것도 없고 신선한 양꼬치 굽는 연기, 탕수육 튀기는 소리, 두리안에서 풍기는 그 강렬한 향, 김섬전에는 찜통 소리, 그리고 각종 밀크티, 과일 주스 가게까지 정말 많은 길거리 음식이 다 모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특히 여기서 인기 있는 건 증기 해산물 스타일 가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처 CI청이나 다른 데보다 가격이 착하고 양도 푸짐하다고 하더라고요. 액션6를 꺼내서 바로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저녁이라 조명이 복잡하고 연기도 많아서 저조도 성능 제대로 확인할 기회거든요. 액션5 프로랑 비교하면 노이즈가 확실히 줄었네요. 근데 손떨림 보정이 살짝 과하게 들어가는 순간이 있네요. 락스테디 플러스 모드에서 지터 현상이 조금 보이긴 하더라고요. 나중에 설정을 좀 바꾸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워요. 여기 금거리 오실 분들께 팁 드리자면요. 저녁 6시부터 9시 사이가 제일 분위기 좋아요. 사람 많아서 정신없지만 그게 또 재미잖아요. 위생은 중국 야시장 기준으로는 꽤 괜찮은 편이지만 물티슈 챙기시고 너무 늦은 시간엔 피하는 게 좋아요. 비싼 레스토랑도 좋지만 이런 거리에서 사람들 속에 섞여서 먹는 맛이 진짜 현지의 맛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CI청으로 넘어갈 시간이에요. 크리스마스 불빛이 기다리고 있네요. 완다, 금거리에서 나온 후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해요. 역시나 사람들로 가득 찬 그 물결 같은 인파 속을 헤치며 CI청으로 향하는 길이 시작되네요. 초록불이 켜지면 수백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그 장면은 정말 압도적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오히려 기분을 업시켜주죠. CI청 입구에 도착하니 벌써부터 크리스마스와 연말의 분위기가 물씬 나요. 아직 12월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일찍 준비됐을까요? CI청은 올해 2025년 새해와 크리스마스를 미리 프리뷰하는 이벤트로 유명해졌대요. 입구부터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펼쳐져 있어요. 동화 같은 캐릭터들이 눈사람과 함께 서 있고 거대한 별 모양 램프가 반짝반짝 빛나네요. 이건 CI청의 마케팅팀이 11월 초부터 설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테마가 울트라 어드밴스 크리스마스라서 다른 쇼핑몰보다 2주 앞서 시작한 거예요. 광저우 파니구가 젊은 경제를 키우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런 이벤트로 젊은 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대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인상적인 건 올해 초부터 이어진 카피바라 열풍이에요. 2024년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핫한 IP였던 치유형 동물 캐릭터예요. CI청이 이걸 활용해 트래픽을 폭발적으로 끌어들였대요. 아이들이 카피바라와 신나게 노는 장면을 보니 정말 귀여워요. 작은 카피바라들이 아이들 무릎에 앉아서 사진 찍히고 손으로 먹이주기 체험도 하고, 저는 가까이서 보니 카피바라의 그 느긋한 표정이 힐링 그 자체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피바라들이 조금 불쌍하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이 행사는 카피바라 가을 축제로 시작해서 2025년 내내 이어지고 있는데 매일 수백 명의 방문객 앞에서 퍼레이드하고 포즈 취하니 피곤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장식들도 정말 많아요. 중앙 광장에 거대한 트리가 서 있고 눈송이 모양 램프가 천장에서 쏟아지듯 내려와요. 주변 거리들은 유럽풍 벽돌 건물로 꾸며져 있어서 캐릭터 인형들, 카피바라 외에 산타, 엘프과 인테리어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요. 구경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사진 찍고 벤치에 앉아 사람들 구경하고, 밤에 산책하기에 정말 너무 좋아요. CI청은 조명이 부드럽고 BGM도 잔잔한 재즈나 크리스마스 캐롤로 흘러나와서 데이트 코스로 딱이에요. 파니구가 젊은 경제를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이런 이벤트로 20대, 30대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대요. 여러분께 팁 드릴게요. CI청 오실 때요. 먼저 동서구역을 구분하세요. 동구가 엔터테인먼트 중심이라 이벤트가 많아요.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주말에 2만 명 이상 방문하니 평일 오후 5시쯤 오는 게 좋아요. 지하철 남초남보역로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쇼핑몰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이동이 편해요. 먹거리로는 동구 푸드코트가 다양해요. CI청은 2019년에 오픈한 대형 복합 상업 공간으로 총 38만 평방미터 규모예요. 개발사는 장롱그룹, 그 유명한 장롱 해양왕국과 사파리파크를 만든 회사죠. 오픈 스트리트 디자인이라 녹지 공간이 많아서 쇼핑하다가도 공원이 된 기분이 들어요. 파니 만보 CBD의 코어에 위치한 만큼 주변의 고급 호텔과 오피스 빌딩이 빼곡해서 파니의 랜드마크로 불려요. 식당으로 가는 길에 마주친 그 계단, 정말 압권이었어요. 계단 전체를 하얀 눈으로 덮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층층이 쌓아놓은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아이디어가 독창적이고 로맨틱하더라고요. 드디어 비스트로 야외 테라스에 앉았어요. CI청 동구 1층에 자리 잡은 이곳은 SG 비스트로로도 불리는 프랑스풍 비스트로 스타일 레스토랑이에요. 2019년 CI청 오픈과 함께 문을 연 곳으로 올해 2025년에도 여전히 파니의 힙한 다이닝 스팟으로 사랑받고 있어요. 위챗으로 QR코드만 찍고 주문할 수 있어서 중국어를 모르더라도 쉽게 주문이 가능해요. 메뉴 앱에서 중국어, 한국어 자동 번역도 돼서 관광객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답니다. 양고기 스테이크는 겉은 바삭하게 구워지고 속은 촉촉한 핑크빛으로 완벽하게 익었어요. 한입 베어 물 때 입안에서 살살 녹아내리는 그 부드러움. 신선한 양고기라서 그런지 야생의 풍미가 살짝 스며들어 더 특별하더라고요. 해물볶음은 예상보다 맵지 않아서 제 취향에 딱 맞았어요. 광둥식 해산물의 신선함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테라스에서 보는 CI청 야경이 진짜 유럽 소도시 노천 카페에 앉아있는 기분이에요. 조명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옆 테이블의 웃음소리, 바람에 실려오는 크리스마스 캐롤, 모든 게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바쁜 주말이 이렇게 평화로워질 줄이야.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작은 식사 하나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최고의 선물이 되네요. CI청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가네요. 천천히 걷다 보니 오늘 하루가 꿈처럼 스쳐 지나가요. 집에서 시작해서 택시 타고 지하철 타고 새로운 카메라 데려오고 길거리 음식 즐기고 크리스마스 불빛 속에서 맛있는 식사까지. 참 행복한 주말이었네요. 대단한 여행지가 아니어도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레고 충분히 행복해요. 2025년도 이제 한 달 남았네요. 올해는 정말 많이 웃었고 많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순간들을 더 선명하게 담아낼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은 익숙한 거리를 새로운 눈으로 걸어보세요. 그러면 이전에 몰랐던 작은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